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C의 위에 점 AB와 원밖의 점 C에 대하여 A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L이 3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 사인 알파가 3분의 2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파이라고 되고요.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 내가 A씨를 너무 짧게 그렸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여튼 A씨는 좀 길어야 돼. 여기도 7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고 여기 알파고 있습니다. 이때 AB분의 BD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7이라고 하는 지금 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길이가 2번 이상 같다고 나오면 이 점들을 내가 한 원위에 배치할 수 있느냐에 관한 어떤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상태로 777 저렇게 있는 상태로는 뭐 원의 반지름으로서 뭔가 연관을 지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7이라는 수가 반복을 해서 나오니까 쟤들을 한 원위에 어느 누가 좀 옮겨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가지고 3분의 2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의 변들을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얘네 둘이 합해서 120도 3분의 2파이 됐으니까 연장해서 삼각형을 완성하면 저쪽이 이제 3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상태로는요 가게의 크기를 막 표시를 했을 때 이 수원 단계에서 우리가 그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사인 알파를 줬지만 코사인이나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적분 같으면은 이제 차공식을 이용해서 뭐 사인 베타나 코사인 베타를 구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바로 딱 그 방법도 바로 딱 뭔가를 구할 수 있도록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수가 반복을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요 선 있죠. 내가 OB를 연장을 해놨잖아요. OB를 연장을 했는데 거기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이 접선하고 다르게 접선은 이제 반지름의 수직일 거니까 요 선하고 기울기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아까 만나는 각이 3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면서 두 개가 평행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선 두 개가 이제 평행한 상태니까 요 7이라는 수 길이를 딱 맞춰가지고 요만큼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여기도 7이고 여기도 7로 이제 잡는다는 겁니다. 잡을 건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또 여기도 7이고 여기도 7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말하자면 마름모가 되는 거죠. 7, 7, 7, 7 되는 거고 평행하면서 평행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주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만족하면 마름모가 되잖아. 우리 중2 때 배운 거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7이 됐고 요것도 아까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도 7이고 얘도 7이고 얘도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이고 요 놈도 7이 되니까 꼭지각이 3분의 파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놈이 정삼각형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1하고 잡으면은 삼각형 ACE가 정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CE도 7이다 이렇게 됩니다. EB도 물론 7이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C로부터 E까지 거리도 7이고 A로부터 E까지 거리도 7이고 B로부터 E까지 거리도 7이니까 A하고 C하고 B는 점 E를 중심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 물론 반지름은 7이죠. 반지름 7인 원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즉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요. 이제 원은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A하고 C하고 B가 점 E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원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B를 연결했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한 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7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현 AB에 대해서 지금 원주각이 알파거든요. 원주각이 알파니까 여기 원주각이 지금 알파 이렇게 갔잖아, 그지? 알파니까 그러면 중심각이 2알파 나와 있는데 중심이 지금 2니까 그지? 원주각이 알파면 중심각이 2알파 돼야 돼. 그래서 호라고 할게요. 호 AB의 원주각이 알파니까 중심각은 2알파가 돼야 돼서 각 A, B가 2알파가 된다는 거고, 근데 아까 요쪽에 있는 사각형 AEBC가 O죠, 그죠? AEBO가 마름모랑 그랬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2알파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알파면 여기가 2알파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마주보는 각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알파여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원주각이 알파니까 중심각이 2알파고 얘가 마름모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각이 2알파다, 이렇게 다. 여기 이해가세요? 아까 요거 7, 7, 7, 7 맞춰가지고 여기 2알파 됐으니까 마주보는 각의 글이 같아야 돼서 여기도 이제 2알파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A, O, B도 2알파로 왔다. 그래서 요거 2알파 찾는 게 사실 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거 찾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그림이 복잡해져가지고 O, A,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접선이 여기 원래 접선이니까 L 보고 이제 이 아까 그었던 선은 지금 A 말고 여기서 원래 접선이 있었죠? 원래 접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C였죠. 이 그림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자. 이제 내가 쭉 표시를 해봅니다. 표시하면 여기가 D였나요? 그래서 가계 크기를 이제 다 써보면 되는데 얘가 뭐 구하라 했냐면 AB분의 BD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계 크기를 좀 표시를 해보려 하니까 여기가 7, 7이고 중심각 지금 여기를 2알파를 찾았거든.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요 각이 어떻게 될 거냐면 파이에서 2알파를 빼가지고 나누기 2를 했을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아까 요 L요 선이 새로 뜬 접선 직선 말고 원래 있던 접선이 있죠. 원래 있던 접선은 반지름하고 수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서 요 놈이 알파로 온다. 얘도 알파인데 얘도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팁으로 얘기하자면 ACD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을 때요 얘가 접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접선이 되고 오늘 이렇게 그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이제 알파 같아진다는 건데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알파고 얘가 물어본 것이 AD하고 DB의 뭔가 관계를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B하고 DB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요 삼각형에서 이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요 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각은. 요 각은 원래 이만큼 다 하면 베타여야 되잖아요. 베타에서 방금 요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뺄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파이가 돼.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6분의 파이라는 이 부분이. 여기를 딱 연결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6분의 파이로 온다는 거죠. 아, 그럼 다 됐네. 따라서 삼각형 ADB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DB분의 사인 알파분의 BD하고 사인 6분의 파이분의 자기 앞에 있는 거 AD하고 같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AD하고 BD를 각각 구하라고는 안 하고 물론 각각도 구할 수 각각은 못 구하겠네요. 그죠? 반지름이 없어서 각각 구하라고 안 하고 AD분의 BD 하는 거죠. 이거 좀 내려오면 되네요. 그래서 양변을 AD로 나누니까 AD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사인 알파 올라가면 되죠. 사인 6분의 파이분의 사인 알파. 근데 사인 알파는 3분의 2라고 그랬나요? 3분의 2라고 줬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3분의 4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선 그어서 밖으로 다른 한 원위로 중심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좀 연습을 해봐야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이 혹시 혼자 하기 좀 헷갈리나 싶어가지고 11번 비워놓은 사람 좀 있게 해봅시다. y는 2x-t의 절대값하고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차항의 개수가 1인 gt에 대하여 ft,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근데 gt는 2차 함수니까 원래부터 연속이잖아요. 근데 ft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있는데 또 불구하고 ft, gt가 곱하기를 하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ft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gt가 0 된다 이 말이지, 그치? 얘가 불연속이 되는 수가 있다면은 걔를 gt에 넣었을 때 극한값이면서 함수값이 내가 0이 돼야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데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연속, 하나는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이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3 곱하기 0,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0, 2 곱하기 0 했을 때 같아지려면은 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연속인데 하나는 불연속인데 곱해가지고 연속된다 하면은 요놈의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맞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 개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EX-T라는 게요 플러스 T인가요? 맞죠? 두 개를 이제 나누어 줄 거야. 그냥 얘가 만약에 절대값 밖으로 그냥 나온다고 하면 T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EX라고 그려질 때도 있을 거고 얘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t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x가 2분의 t 이상 x가 2분의 t보다 작을 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y는 x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2분의 t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2분의 t 자체도 변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 오른쪽에서는 항상 y는 2x를 따른다는 거고요. 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t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2x니까 이 그래프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어. 2분의 t라고 딱 잡히는 지점이 있으면요. 거기서 꺾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t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2분의 t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분의 t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y는 2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의 범위에 따라 보니까 일단 2분의 t가 저 멀리 있으면 요 그래프하고 2차 함수 그래프하고 교점 몇 개야? 여기서만 만나죠. 오른쪽에서만. 두 개에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t가 일단은 뭐뭐보다 작을 때 저 옆에 있을 때는 일단 교점의 개수 두 개입니다. 계속 두 개죠. t가 이렇게 이제 옵니다. 5 때 계속 두 개예요. v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니까 계속 교점의 개수 계속 두 개죠. 두 개다가 혹시나 이렇게 딱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두 개가 딱 접해버리면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딱 될 수가 있다. 그 경계가 누구냐 하면은 얘가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해봐야 되는 거다.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2x죠.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와 같이 이쪽 직선이 포물선에 딱 접해버리는 거고 실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지나가는 한 점이 마이너스 1,1이겠죠. 오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딱 접하는 애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면 t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t가 돼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꺾여있죠. 요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는 교점이 딱 3개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오기 전까지는 요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딱 2개였는데 t가 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접선이 돼가지고 교점이 3개가 됐다는 소리고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좀 커지잖아요. 이보다 꺾이는 지점이 좀 더 올라오면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서 2개 그다음에 원래 2x에서 2개에서 4개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접선일 때는 접점 1개 하고 0하고 2 0하고 2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x제곱은 2x 했을 때 무조건 0하고 2에서 무조건 요거 2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쪽 꺾여 올라오는 직선이 저 멀리 있으면 이제 여기 두 개밖에 안 생기니까 계속 두 개였어요. 계속 두 개이다가 접선이 딱 되면 여기서 한 개 추가돼서 하나, 둘, 셋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해서 총 네 개가 돼요. 자, 총 4개가 되다가 또 요것도 계속 요쪽에 두 개, 요쪽에 두 개 하다가요. 여기 두 개 중에 요 놈이 0이 올 때가 있겠죠. 점점 올라오다가 이렇게 탁 이쁘게 원점을 꼭지점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딱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0으로 막아주고 t가 0일 때 딱 3개가 되는 거고 t가 이제 0보다 커지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제 t가 양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양수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t가 이렇게 와요. 요거 옆에는 계속 2x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죠. 이쪽에 또 있죠. 여기 계속 두 개네요. 이제 t가 0보다 커지면 두 개고 또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하나 보자. 이쪽에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지? 올라가는 곡선하고 내려오는 직선하고 무조건 하나 만나고 여기서도 무조건 하나 만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계속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하고 t가 0일 때 불연속이에요. ft가. 그러니까 gx가 여기에서 0으로 가주지 않으려고 곱하기를 했을 때 연속이 못 된다는 소리니까 gt는요 t 한 개 하고 t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이렇게 대줘야지 곱하기를 했을 때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소리고 나머지는 대입하면 될 거고. 22번 그 21번은요 사실 약간 예전으로 치면 약간 문과형 문제인데 이게 그 수열의 한 각각의 값을 이제 이 경우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21번 할 때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요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1에서 a를 빼는데 0하고 1 사이야. 근데 얘네가 정수라고 그랬거든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1이 그 직전에 있는 항이랑 같든지 차가 0 또는 1이라는 소리거든요. 정수라 했으니까. 아니면 그 전에 거보다 그냥 많아봐야 하나 크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할수록 하나씩 일씩 커지든지 아니면 그냥 고전의 항이 그대로 유지되든지 요렇게 가면서 이제 규칙에 따라 경우 나누어 보는 거니까 그냥 해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사실 A 65 빼기 A 50까지 가라 했지만 그것까지 갈 필요 없이 한 A 16까지 찾으시면 잘한 겁니다. 그 정도 찾는 연습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22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경우 나누는 건데 4차함수 fx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4차함수 fx와 2차함수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이라 했습니다. 개수는 모두 1이고 처음째 개수는 그 다음에 fx가 그 값을 갖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gx가 0이다 그랬죠. 그럼 fx가 지금 4차인데 그 값을 가진다면 최대 많이 가지면 3개고요. 2개는 못 가지죠. 2개는 못 가지고 3개가 아닐 거면은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 또는 4차니까 4차 함수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은 3개 또는 1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 함수가 0되는 게 아니라 그 값 가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값 가지는 곳이 3개 또는 1개인데 그 값을 가지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gx가 0이라고 그랬거든. 그냥 만약에 그 값을 세 군데에서 가지면 얘가 2차 함수의 세 실근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3개 아니고 요런 형태가 되는다. 그 값을 한 군데에서만 가져야 됩니다. 3개 가지면 요 3개가 모두 gx를 만족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세 실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값이 3개 안 되고 한 개를 가질 수 있는 형태다. 이 4차 함수가.
그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hx, fx, gx가 hx는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뭐 쟤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일단 가를 보니까 hx가 fx 곱하기 gx 총 6차죠. 여기서 4차, 여기서 2차 가져오니까 총 6차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근이 0하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요. H0은 0이고 H알파는 0이고 H베타는 0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 했냐면은 H' 0이 0이고요. H' 베타가 0이고요. H' 알파는 0이 아닙니다. 0보다 크다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H0이 0이고 H' 0이 0이다 하면 이 HX가 x-0을 인수로 최소 2번 이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냥 넣어서도 0이고 도함수에 넣어서도 0이면 2번 이상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베타도 그냥 넣어서도 0이고 미분에서도 0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hx에는요. x가 2번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x-베타도 최소 2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h알파가 0이라 했기 때문에 x-알파도 하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총 6차라 했으니까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세 실근이 뭐 이게 뭐 중복이 되겠죠. 중복이 돼서 0하고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x-알파, x-베타 아니면 x 요거 세 개 중에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쉽죠? 그죠?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알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x-알파도 2번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안 되겠지. h'-알파도 0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땡. 이거는 나 때문. 요 조건 때문에.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면 h'-알파도 0 돼야 되니까 안 돼. 땡. 그럼 요거 또는 요거예요. 그래서 경우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hx가 x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제곱하고 x-알파하고 나머지 한 개가 지금 x냐 x-베타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3개인 거, 두 번째는 x가 2개, x-베타가 3개인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같으면 그래프가 이제 총 6차니까요. 6차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0하고 알파하고 베타 요 순서대로 크잖아요. 이거 순서를 베타를 먼저 써버렸지만은 일단 0에서 중근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야 돼. 알파에서 한번 스치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3중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3중근 가지고 올라갈 때는 여기 항상 순간적으로 접선에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0이고 여기서 알파고 여기서 베타 3중근 가지고 이런 형태로 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H'-알파가 음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H'-알파가 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맞다는 거예요. H'-알파는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땡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0에서 3중근 가지고 내려가죠. 알파에서 한번 스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2중근 가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 0이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이렇게 되겠죠. 요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H'-알파가 양수되는 거 맞네.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가 맞는 겁니다. 그럼 요까지 찾으면 사실 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gx, fx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항이 지금 6개 있잖아요. 6개 중에 4개는 fx에서 왔고 2개는 gx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gx가 2개를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데 요거 항 4개 중에 gx에서 최대 2개 올 수 있으니까 x제곱이 왔다면 fx가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야. x-알파, x-베타 제곱 돼야 되고 gx가 만약에 x 빼기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왔다면 얘가 x 세제곱 x-알파 와야 되는 거고 얘가 x하고 x-베타 가지고 왔다면 얘가 x제곱하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가져와야 되고요. 얘가 x랑 x 빼기 알파 가지고 왔다면 얘가 x제곱 x-베타의 제곱 와야 되고 또 뭐 남았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가져왔다면 얘가 x 세제곱하고 x 마이너스 베타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딴 건 없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같으면요, fx가 0, 그 다음에 알파 지나가고, 그 다음 베타 이중분 가지고 이렇게 돼요. 요 한 6개를 이제 각각 나눠보는 거야. gx가 무조건 2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gx가 가져가는 거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이제 fx의 개형을 대충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지나가고 알파 지나가고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는 형태인데 그 값 이렇게 3개 가지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fx가 4차인데 그 값을 한 개만 가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x축과 교점은요 최대 2개입니다.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fx에 3개가 남겨지는 건 애초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값이 3개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땡. 요것도 땡이네. 그럼 세 군데 만나면 안 되니까 요것도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남은 애들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고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라 할게요. 요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fx가 0에서 3중근이고 알파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베타가 여기 있어야 돼. 땡이죠. 베타가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땡. 알파보다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얘기하죠. 2번은 0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하기. 그 값이 3개라서 땡. 그 값 3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얘가 맞겠죠. 0에서 3중근이고 베타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fx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알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네. 자, 4차 방정식이 3중근하고 한 실근 가질 때는요, 여기가 중근에서부터 3대1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 됐죠? 그럼 요 놈이 3이고 요 놈이 4라서. 그럼 딱 맞네. 그지? 다 찾았네. 따라서 그러면 fx가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4고요. gx는 요게 이제 지금 맞는 거다 이 말이야. 그치? 맞으니까 x 빼기 3 하나, x 빼기 4 하나 이렇게 가져가요. 나머지는 어느 하나 하실 거예요. 계산하면 65인가요?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각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공통으로 궁금할 거 있으면 갈게요. 응. 12번 7번 해줄게. 두 수열 S2n-1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 했거든요. 근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어쨌든 등차 수열은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죠. 등차 수열이면 예를 들어서 an이 a1 플러스 n-1이다 이랬어요. 그럼 전개하면은 3n 플러스 a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면. 근데 그 공차가 1차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S2n-1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S2n-1 자체를 2n 플러스 뭐뭐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S2n도 공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3n 어쩌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치? 3n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다. 근데 뭐라 했냐면 A5가 7이라 했거든요. 알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A5를요 S5 빼기 S4로 두면 된다. 그럼 S5라고 할 거면 요 놈이 5가 돼야 되잖아. 홀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N자리에 3 들어가는 거니까 6 플러스 A고요. S4를 하려면 N자리에 2 들어가면 되죠. 그죠? 6 플러스 B고 해서 A하고 B 각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빼기 하면 7이다. 요거만 가지고 A11
A1 구하라 했으니까 A11이면은 S11에서 S10번호 빼면 되겠다. 그치? S11 되려면 n자리에 6 들어가면 됩니다. 12 플러스 A에서 S10이면 n자리에 5 들어가야 되나요? 15 플러스 B 들어가겠죠. 그럼 12에서 15 빼니까 마이너스 3이고 A 빼기 B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A 빼기 B가 7이라 했거든. 요 놈이 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